그 노래 가사인지 제목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뭐 이럴 거면 뭐 안아주지 말진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딱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오르지나 말지. 첫날 그렇게 막 코스피 5%, 코스닥 7% 오르고 다시 그대로 토해낼 거면은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누구의 우리가 장난에 이렇게 농락을 당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시장 일주일 동안 오늘까지의 변동사항을 우리 김민기 교수님이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그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이슈였죠. 그래서 증시에서 사이드카가 연 이틀 발동한 게 이게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증시 변동성이 커진 한 주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좀 상승 분위기가 이렇게 이어가면서 상승세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뭐 이어지지 못하고 지금 현재는 약간 소강 상태로 좀 접어든 상황이고요. 네. 좀 지수나 종목 유동성을 이렇게 좀 나눠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공매도 첫날에는 거의 5.6%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 마이너스 2.3%, 8일은 0.91% 연속 하락했다. 어제 조폭 반등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6일에 이제 7.34% 급등했다가 7일, 8일, 9일 연속 3일 연속 하락세, 1%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반짝 급등했다 하락세를 이어가는 분위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이 좀 불만이 큰 상황이고요. 네. 특히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게 시장 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자들의 요 차익 공매도 요걸 좀 유지해야 되냐 아니면은 여기도 금지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렇죠. 예, 오늘 같은 경우도 또 그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얘기까지 과연 국회에서 할지 이런 여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좀 종목 면에서는 2차 전지가 좀 급등이 심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 급등했지만 결국엔 좀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고 에코프로 BM이나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 20% 30% 오르다가 최근 3일 연속 좀 10% 20% 하락하면서 좀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 거래대금 같은 경우도 6일날 이제 26조까지 올라가면서 평소 대비 두 배 이상 올랐는데 결국 7일에 3조 이상 빠지면서 이제 좀 주춤하다가 8일에는 이제 금지 전인 15조 수준으로 좀 급락했습니다. 결국 이제 문제는 그럼 공매도가 잔고가 좀 줄어들었냐? 또 그것도 아닌 게 그 6일 날에 19조 2천억 원으로 오히려 1,400원 정도 좀 증가했습니다. 좀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투자 예탁금 같은 경우는 조금 한 3조 원 정도 늘었는데 이게 이제 개인 자금이 조금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 예외 조항 때문에 약발이 며칠 못 갔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시장이 이렇게 좀 하락하고 올라가고 하는 거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만 그러는 게 아니다라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습니다. 테이버 고수는 그 예외 조항 관련해서 시장이 좀 이렇게 변동성을 야기시킨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오늘 말을 아꼈던 이유는 아꼈죠 오늘? 조금 네. 아꼈어요. 말을 아낀 이유는 요 건 때문입니다. 아, 여기서 쏟아내시려고? 할 말도 많고 그다음에는 이게 오해도 좀 바로잡을 게 많기 때문에 첫째로 지금 공매도를 금지했다라고 했습니다. 공매도를 금지라고 하는데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과연 쇼커버 때문에 급등이 나온 게 맞는가? 아니에요. 아니면은 그 말 그대로 쇼커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 매매에 있어가지고 급락을 배팅한 그러한 뭐 공매도 세력은 있을 수 있겠죠. 아주 단기적인 공매도 세력. 그런데 우리가 공매도가 좀 이슈가 됐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아주 좀 어찌 보면은 비싸다 했던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시작을 하면서 공매도가 누적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비싸다라는 그 포인트가 공매도가 금지된다라고 해가지고 해소가 되냐라는 거죠. 그건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실적의 문제고 펀더멘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그런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매도를 굳이 걷어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오르고 그 상황에서 장기적 매도를 갖고 있는 그런 포지션들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돈으로 더 밀어 올려야죠. 그런데 지금은 고금리고요. 지금은 시장에 돈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머니게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단기 수급 싸움에서 결국 롱이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는 월요일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졌다. 월요일날 지수가 7%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졌다. 그리고는 그 부분을 이 목금토, 수목금, 화수목금 해가지고 약간 4일 동안 되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장기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들을 놓고 보시면은 공매도가 금지가 되든 어쨌든 저쨌든 주가의 방향이 별로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보시면은 말 그대로 월요일 날 공매도 금지라는 그런 하나의 시그널에 개인들의 심리가 확 들어왔고 그리고는 단기적으로 숏을 보던 그런 시각이 안 되겠네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월요일 날은 큰 변동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월요일 날 큰 파도를
다시 한번 좀 잔잔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자. 그러면 시장 닫자는 소리죠. ETF 문 다 문 닫자는 닫자. 거예요? 네, 말 그대로 파생 다 닫고 그다음에 신용 다 닫고 레버리지 다 닫고 증권사 닫자라는 겁니다. 그럼 안 되죠. 이런 주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허무맹랑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금융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겠다라고 하면은 문 닫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 이런 얘기가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자체가 저는 조금 어찌 보면 어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면 금지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예외 조항 두고 뭐 이러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매도 규제가 있었을 때 시장 흐름들이 지금과 똑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급변동이 펼쳐지나요? 급변동이 아니고요. 규제가 나오고 나서 일시적인 반등 줬다가 더 밀립니다. 근데 너무 일시적 아니 근데 그 뭐요 그 갑자기 흥분했는데 그 공매도 금지하고 나서 한 달, 뭐 세 달, 6달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 보면은 네. 6달까지 가면은 오 지수 막 50%까지 오르고 그랬던데요. 제가 구체적인 지수, 그 숫자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그쵸. 세 번의 앞선 공매도가 있었죠. 뭐 환경이 어떻고 어떤 위기 상황이다 이런 거 빼고요. 지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매도 규제가 있었을 때 그 지수는 2,000포인트 고점에서 900포인트까지 내려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공매도 규제가 나왔던 시점이 1,400포인트였습니다. 네. 900포인트까지 빠졌죠. 요거 이제 코로나 때 말씀하시는 아니죠. 건가요? 금융위기 때입니다. 금융위기 때. 네,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공매도 규제가 있었을 때 그 지수는 2,200포인트에서 1,600포인트로 하락하는 과정에서 1,700포인트 시점에서 규제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공매도 시점에서의 상황은 이게 코로나입니다. 네. 2,400여 포인트 수준에서 1,400포인트까지 가는 과정에서 1,700포인트 수준에서 공매도 규제가 나왔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그 구간에서의 흐름들을 좀 짧게 운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거에 공매도 규제가 나왔을 때 하루 이틀 반등을 줬지만 좀 더 하락이 나오고 저점을 찍고 반등을 줬습니다. 지금 장은 그때와는 상황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을 깨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방 경직의 지수 구간에서의 흐름들은 2,400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최근 상황에서 지수 급반등의 상황이 나타났고 한 3, 4일 정도 하락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은 이전에 공매도 규제가 나왔던 현상의 지점과 유사한 형태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의 지수 구간에서 저점을 확인하고 횡보 내지는 등락의 과정이 진행되겠죠. 바로의 급등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차를 두고 지수 흐름이 진행된 이후에 지수 반전의 진행이 나타났거든요.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럴 확률이 아주 높은 지점에서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다소 다행스러운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300 수준까지 지수가 빠지면서 이 장 2,000 깨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런데 시장 분위기는 거기에 대한 우려는 다소 희석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시장은 지금 지수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 내지는 등락의 과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 진행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 받아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과거의 세 번의 사례는 우리가 시스템 리스크라고 생각한 순간 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스템 리스크의 극점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더 빠졌죠. 근데 지금 시스템 리스크가 왔나요? 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걸어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년에 시스템 리스크가 오거나 아니면 경기의 본격 침체가 오면 그때는 뭘 할 건가요? 연장? 뭐 연장하면 도움이 될까? 지금 오늘 뭐 중요한 뉴스 한 가지가 나온 게 있는데 스테이트 스트리트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규모를 갖고 있는 이 수탁 은행이 다 빼갔죠. 내년부터 우리나라와는 거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위 롱숏을 걸었던 펀드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빌릴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상당수가 트레이딩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들인데 그럼 그들이 그동안 제공해왔던 유동성과 이런 것들이 날아가면 시장에 과연 좋은가? 어떻게 돼요? 그 유동성이 날아가면 그만큼 호가는 비는 거고 유동성은 결국 밸류에이션의 함수예요. 우리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또 그만큼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에서 우리의 핵심 포인트는 어떠한 공매도든 불법으로 한 것은 찾아내서 정말로 괴멸할 정도의 그런 타격을 주는 것은 저는 뭐 100% 공감합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시장의 유동성도 공급하고 적절한 가격을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해왔던 파생 상품과 연결되어 있는 공매도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어야 시장이 반등하리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우리 시장을 92년 전에 외국인 개방 전후로 되돌리자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와 관련돼서는 아마 업계에 있는 분들과 업계 바깥에 이제 투자만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계속 나눠보면 계속 겉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의 분위기에서 공매도로 인해서 지수가 급등할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는 데는 저도 동의하고, 그다음에 공매도를 없애는 것은 전 세계 어떤 국가도 네. 불가능하다. 자, 일단은 우리는 전면 금지 조치가 발언이 됐기 때문에 뭐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다시 가서 뭐 공매도 전면 금지 뭐 해제해라 뭐 이런 거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럼 우리 이 시장 속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한 번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태보고수. 일단은 질문상에서 그겁니다. 최근에 JP모건이었죠.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오면서 우리가 6대4 채권과 이제 주식을 나눠가지고 주식 6, 채권 4 해가지고 약간 자산 배분 전략을 짜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게 네. 되면 연평균 7% 정도 수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여기 골디락스 시절에 말 그대로 자산 배분을 통해서 채권과 주식으로 해지를 하면서 꾸준히 장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리고는 하락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그쵸. 저도 채권에 대해서 지금은 5%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듀레이션 역시도 10년, 20년, 30년도 다 4.5%에서 5%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투자를 할 가치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고금리 네. 시대이기 때문에 언제 박살날지 모르니까 채권도 좀 섞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 여기서의 허점은 그게 한국 주식, 한국 채권이냐, 미국 주식, 미국 채권이냐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한국보다는 미국이 좀 더 예뻐 보인다. 네. 어쨌든 자산 배분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분의 의견 그리고 전략을 다시 한번 통시지를 통해서, 한 주 전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고수는 그 효과는 시간을 두고는 기대해 볼 만하다. 앞서서 이제 공매도 금지 말씀하신 거겠죠. 김종민 고수는 주식 6, 현금 4의 포트 구성을 해야 한다. 김민기 고수, 공매도 금지가 초과 삼간을 태운다. 테이블 고수는 5%의 채권 놓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제 것만 왜 그렇게 읽으시죠? 그렇게 쓴 거 아니에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예, 여러분의 수익을 놓치지 않기 위한 5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그럼 우리 시청자 보수분들은 어떤 또 의견을 남겨주셨는지 박세미 아나운서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